산이온화상수 Ka와 이온화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 HA가 물을 분해하여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합니다.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산이온화상수 Ka라고 하죠. HA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산으로 표시되고 있고 HA의 초기 농도 값이 대문자 C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데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온화도입니다. 항상 어떤 물질이든지 자기 이온화도에 비례하는 만큼 이온화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HA 초기 농도가 C였고 지금 여기서는 시간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직 HA가 이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짝염기인 A-도 제로, 히드로늄 이온도 농도가 제로였어요. 평형 상태인 최종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이 농도가 감소가 될 텐데 얼마만큼에 비례해서 이온화도에 비례해서 감소합니다. 그래서 알파 C만큼 감소하고 개수비가 1대 1대 1이기 때문에 이것이 알파 C만큼 증가되고 히드로늄 이온도 알파 C만큼 증가가 되죠. H2는 지배적으로 많은 용매이기 때문에 그 농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무시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최종 상태에 도달했을 때 초기 상태에서 변화량을 더하면은 그 최종 상태에서의 농도가 됩니다. 여기서는 C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C 해서 C로 묶어내면 이렇게, 그리고 각각이 알파 C만큼 나타났죠.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여기서는 0이라고 하지 않고 약 0이라고 한 것은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에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극미량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0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약 0이었다라고 하죠.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의 비를 평형상수라고 합니다.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 HA의 농도분에 그것의 짝염기 A-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수의 비를 나타내면 그것을 우리가 평형상수라고 하죠. HA 농도가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짝염기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값이 각각 알파 C로 표시가 됐죠. 자, 이까지 표시가 됐는데 강산인 경우에는요, 이온화도 값이 거의 1에 육박이 됩니다. 거의 1이기 때문에 1 빼기 알파, 즉 1 빼기 거의 1에 가까운 수 하게 되면은 거의 0에 가까운 수가 되고, 우리가 0에 가까운 수가 품목에 있을 때는 무시할 수는 없죠.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결국 이 평형상수가 굉장히 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단지 여기서 더 이상 근사를 써서 간단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HA라고 하는 것이 약산인 경우에는 이온화도 값이 1보다 훨씬 작죠. 1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1 빼기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가 1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 값이 근사적으로 거의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분모가 거의 1이 되면은 결국 평형상수 Ka라고 하는 것은 알파 제곱 C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시하고 난 다음에 양변을 초기 농도 C로 나눠주게 되면은 알파 제곱이라는 것은 C분의 Ka로 나타납니다. 또 양변을 제곱근을 값을 취하게 되면은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 루트 C분의 Ka가 되고, 원래 제곱근 값을 취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만 이온화도 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약산의 경우에는 이온화도가 루트 C분의 Ka가 나왔습니다. 약산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됐는데 약염기에 대해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예제 문제를 풀었었어요. 약염기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루트 초기 농도분의 KB가 되면은 이 약염기의 이온화도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약산에서 뭐를 구하라고 하느냐?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최종 상태가 평형 상태고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얼마냐, 이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값은 알파 곱하기 C인데 알파가 얼마입니까? 루트 C분의 KA. 약산인 경우는 루트 C분의 KA, 약염기인 경우에는 루트 C분의 KB인데 여기서는 히드로늄 이온이라는 것은 지금 약산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것이 루트 C분의 KA고 곱하기 C로 나타나죠. 따라서 이 값을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루트 KA 곱하기 초기 농도가 나오죠. 어떤 산이 약산인 경우에 그 산의 초기 농도가 주어지고 KA가 주어지면은 그 산의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값은 바로 루트 KA 곱하기 초기 농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어떤 물질이 약염기라고 하면은 그때는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예, 히드로늄 이온이 아니라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에 218쪽에 정리가 되어 있죠. 약염기인 경우에는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그 약염기의 KB 곱하기 염기성 물질의 초기 농도로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산에 대해서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고 약염기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수산화 이온의 농도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218쪽에 괄호 7번의 세 번째 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17쪽의 내용에 보면은 이번에는 해리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온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온화도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또 해리도에다가 100을 곱하게 되면은 해리 100분율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온화 100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산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볼까요? HA라고 하는 것이 이온화가 되는데 원래 이 약산성 물질이 100개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서 2개가 이온화가 되면은 결국 100개 중에서 실제로 이온화된 것의 개수, 이것이 바로 이온화도이죠. 개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보통 용액 중에서는 농도로 표현하죠. 처음에 이 산성 물질의 농도가 얼마였는데 실제로 이온화된 것의 농도가 얼마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온화도 또는 해리도가 되고 이 값에다가 100을 곱하게 되면은 해리 100분율, 이온화 100분율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온화도 알파 값인데 이것은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 이온화됐냐는 것이고 일종의 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온화도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나타냅니다. 약산인 경우에는요, 이온화도가 1보다 훨씬 클 거다. 1보다 훨씬 작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약산이 아니라 이번에는 강산이다라고 하면은 이온화도가 거의 1에 육박하겠죠. 왜냐면은 100개가 수용액 중에 이용이 되면은 강산은 100% 모두 이온화되기 때문에 100개만큼 이온화되고 100분의 100 하면은 이온화도 값이 1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강산은 이온화도가 거의 1 정도고 약산은 이온화도가 1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라고 쉽게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17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해리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 산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특히 약산인데 약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온화도는 루트 C분의 KA로 나타났어요. 초기 농도가 묽으면 묽을수록 초기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분모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온화도 값은 커지게 되겠죠. 또 어떤 약산은요. KA가 전체적으로 작긴 하지만 다른 약산에 비해서는 클 수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교재 216쪽을 보면은요. HF라고 하는 약산의 KA는 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또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약산의 KA는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약산이라도 KA 값이 제각기 다 다르죠. 그때 KA가 동일한 농도라 할지라도 KA가 크면 클수록 이온화도가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인데 모든 약산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약산들이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 반응을 하는 것이 흡열 반응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중에 만일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반응이 흡열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냐라고 제공을 하겠죠. 자, 어떤 약산이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 평형 반응하는 것이 흡열 반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흡열 반응이면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형 상수가 커지겠죠. 따라서 흡열 반응인 경우에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산의 평형 상수가 더 커져서 이온화도 값이 클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도와 해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요, 초기 농도, 그리고 그 산의 종류가 달라짐에 따른 KA, 그리고 산이 이온화 평형 반응하는 것이 흡열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냐는 것을 따져가지고서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약산의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 루트 C분의 KA입니다. 약염기의 이온화도는 루트 C분의 KB 값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18쪽 수용액의 농도로부터 우리가 pH 값을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수용액의 농도로부터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pH 값으로부터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값을 계산을 할 수도 있죠. 여기서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pH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상용로그의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입니다. 그러므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상용로그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이퀄 마이너스 pH가 될 테고, 양변을 모두 10의 상용로그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승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pH승으로 고칠 수가 있죠. 상용록으로 요 아래쪽에 10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소거돼서 결국 왼쪽에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히드로늄 이온만 남겠죠. 그러므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pH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그 수용액의 pH 값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HCl과 같은 강산의 경우는요, 그것이 0.10몰 농도로 용해됐다고 했을 때 100% 이온화가 되어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어서 존재합니다. 즉 H 플러스가 0.10몰 농도가 되고 염화이온이 0.10몰 농도가 되죠. H 플러스는 수용액 중에서 바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HCl과 같이 H 플러스를 한 개 내놓을 수 있는 1양성자산인 강산은 그것의 초기 농도가 바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라는 거죠. 그리고 1양성자산인 약산, 아세트산과 같은 또는 HF와 같은 1양성자산인 약산의 경우에는 바로 앞에 페이지에서 구했던 대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루트 Ka 곱하기 그것의 초기 농도로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산성 물질에 대해서 적용한 것이죠. 그러면은 염기성 물질에 대해서 적용한다라면은 처음에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수산화 이온의 농도죠. 어떤 수용액에 pOH 값이 주어지면은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OH승. 그리고 NaOH와 같이 그 물질 한 개당 수산화 이온을 한 개 내놓을 수 있는 강염기성 물질이라면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바로 NaOH의 초기 농도하고 똑같겠죠. 또 암모니아나 메틸아민과 같은 1염기성 물질인 약염기성 물질이라면은 그것의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구하려면 루트 KB 곱하기 초기 농도를 구할 수 있죠. 산에 대해서 적용했던 것처럼 염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하면 되고, 이 공식들은요, 특히 왼쪽에 있는 이 세 가지 공식들은 산염기와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공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셔서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218쪽 아래쪽을 보면은 다양성자산의 산이온화 상수값이 나와 있습니다.